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저 576화 포에버 스튜디오 지브리 8번째 편. 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조개쟁입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했더니 또 왜 난리요? 그렇다고 그렇게 콧방귀를 바로. 자, 드디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올라왔죠. 넷플릭스에 올라오면서 네. 뭐 극장에서 못 보신 많은 분들이 뭐 1위 찍었나 뭐 그런 것 같더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지브리 작품인데 되게 오랜만에 나온 신작이기도 하고. 네. 또 뭐 아니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근데 또 한다며. 맨날 마지막 작품이라고 얘기하잖아. 아유, 그놈 버릇이야. 은퇴만 한 3번 하셨어. 3번밖에 안 했어요. 더 했을걸요. 맨날 은퇴야. 거의 서태지지. 자, 그래서 네. 뭐 못 보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네.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지브리 특집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다 알다시피 감독, 각본, 원작 콘티 미야자키 하야오다. 근데 작중에 이제 언급이 되는 동명의 청소년 소설이 모티브라고는 하는데 네. 뭐 거의 그 이야기를 갖다 쓰다기보다는 제목만 차용을 한 것 같고 네. 어떤 그 느낌이랄까 그 내용을 조금 봤더니 그냥 뭐 이런저런 거를 뭐 삼촌하고 상담하는 이런 얘기라고 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 제목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 이 이야기와는 거의 좀 매치가 안 되는 제목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영어 제목은 더 보이 앤 더 헤론인가? 그냥 소년과 외가리거든요. 그냥 아주 그게 맞네. 그래서 관객들의 궁금증을 더 북돋기 위한 그런 제목 아니었나? 실제로 이 작품은 포스터도 되게 애매하게 나왔고 예고편도 나중에 공개했나 뭐 이런 방식으로 되게 비밀주의로 만들어졌잖아. 처음에 네. 공개되기 전까지 내용도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개요 뭐 하나도 없었어. 두벅을 했다.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작품을 다 보고 나서 뭐 중간부터 느끼긴 했는데 생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동호 반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고민이 많이 되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브리 역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이에요. 51억엔. 그래서 목소리 출연이 아주 빠방하다. 아, 일단 이 외가리 역의 스다 마사키. 저 모르다가 자막 올라갈 때 뭐? 스다 마사키? 그 외가리가? 이랬어요. 진짜 목소리가 전혀 매치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해서 알고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 외가리가 이제 스다 마사키의 원래 그 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아는.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연기를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되게 무슨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 약간은 그 장난스럽고 짓궂은 그런 외가리 역할. 거의 뭐 주인공과 다름없는 단짝처럼 나오잖아. 네. 그 역할을 너무 잘해서 스다 마사키 역시 좀 재능 있는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히미 역은 아이명이 갑자기 성우를 했다. 그리고 이 주인공 아버지는 기무라 타쿠야더라고. 몰랐어 이거는 나중에 알았어. 그러네. 그리고 키리코는 시바사키 코우가 했더라고요. 다 이름을 들어볼 만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인꼬왕은 쿠리무라 준이었어. 진짜 몰랐어요. 굉장히 화려하다. 그러네. 그리고 다른 쪽 뭐 영어 더빙이나 이런 걸 봐도 무슨 뭐 로버트 패틴슨이 뭐 외가리 역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건 안 들어봐서 모르겠고 일본에서는 2023년 7월에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 2023년 10월 25일에 개봉을 했었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1년 만에 거의 들어온 거네요. 넷플릭스에. 그렇죠.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었네. 그러게.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또 어마어마한 돈을 안겨서 독점으로 또 가져갔겠지. 제작비 거의 다 뽑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나 많이? 뭐 어쨌든 많이 보셨을 테니까. 자, 이야기는 배경이 현대죠. 현대라기보다는 근데? 우리 세계인 거지. 그치. 판타지가 아니지. 전쟁이 시작한 지 3년째다. 이러면 2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태평양 전쟁 1943년을 말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일단 이 주인공 마이토의 어머니가 사망을 하면 시작을 하는데 화재가 나서 어머니가 입원 중인 병원이 전소되면서 어머니가 사망을 합니다.
이게 얘한테 이제 굉장히 큰 상처로 남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의 삶이 이제 급변하는 거야. 사실 그런 이야기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판타지 세계, 이 세계로 가서 해결하는 듯한 그런 모험으로 그려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 1944년 도쿄에서 우츠노미야시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나츠코의 고향이다 해서 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이때 알고 보니까 나츠코는 마이토의 이모다. 그러니까 뭐야? 그 심지어 애도 이미 갖고 있어. 처제랑 뭐 이런. 근데 예전에 일본은 약간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좀 이상하긴 하죠. 그 애 입장에 봤을 땐 더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몰라, 이게 감각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아 있나? 우린 있나? 있죠. 우리 있나? 있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눈사람이라고. 조재현 씨하고 고효진, 아 그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연수 그 씨하고. 얘기야. 오연수가 죽고 둘이 처제랑 같이 살면서 이제 아 그게 그 내용이었어. 네,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았냐 그러면서 다시 둘이 이제 결합되는 얘기로 끝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걸 굉장히 뭐 도덕적으로 이상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절대 다루지 않고 그냥 왜 이모로 설정을 했는지는 나오는 거잖아 뒤에. 그렇죠. 그래야지 이 이모를 구해야 되는 당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엄마와 닮았다. 그래서 엄마와 닮은 여자인 줄 알았지 동생인 줄 어떻게 알았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그러니까 얘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잘못 엇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뭐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이쪽에 군수 공장을 새로 지었어.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캐터필드 막 이런 거 막 만들고 캐노피를 그러더라고. 들고 다니지. 비행기 회사인 것 같아. 네. 항상 미야자키 하야오가 사용하는 엔터테인먼트는 비행, 뭐 그런 전투씬, 어쨌든 공중 활극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연예 요소가 되고 있잖아. 즐길 거리가. 뭐 그런 점에서 여기도 이제 군수공장 사장으로 아버지가 왔고, 뭐 그래서 뭐 재혼해서 일로 내려온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가 실제로 아버지가 진짜 군수공장 사장이었기 때문에 비행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랐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경험이 녹아져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공장을 먼저 하고 이 마이토만 이 어머니의 집, 새엄마의 집으로 갔어. 그랬더니 7 할머니가 있습니다. 나 무슨 백설공주의 7 난장인 줄 알았어. 당연히 그게 모티브죠. 누가 봐도. 거기 7 할머니가 있고 외가리가 여기 막 날아다니잖아. 네. 근데 막 집 안까지 막 들어와서 날아다니고 뭔가 좀 이상한 뭐 그런 외가리도 있고. 그리고 이 외가리가 자꾸 자기를 유인하는 것 같아서 따라가 보니까 저택 앞에 어떤 탑이 하나 있어요. 네. 굉장히 입구가 좁아서 못 들어가고 있는 찰나에 할머니들이 얘를 찾다가 보니까 이제 그 탑 안에 들어가는 게 중단이 되지. 거기 위험하니까 일부러 막아놓은 거다. 들어가지 말라고 도련님 나오세요. 뭐 이러죠. 그 탑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나츠코, 그러니까 이게 새엄마지, 이모 겸 새엄마. 얘 큰 할아버지가 지은 것으로 이 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책에 미쳐 있다가 뭐 실종이 됐다. 뭐 나중에 만나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마이토는 이제 전학 첫날에 학교를 갔는데 뭐 학교에서 애들이 눈빛이 좀 심상치 않지. 그러다가 이제 학교길에 아이들과 싸웠어. 싸웠는데 별로 터지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 머리를 돌로 칩니다. 자해. 그래서 피가 줄줄 나. 학교 가기 싫은가 보지. 너무 뭐. 심하게 그 장면에서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의 어떤 고뇌를 굉장히 좀 쉽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 납득 못할 건 아니지만 그 얘가 약간 어딘가 고장이 나 있다, 상처받았다, 뭐 이런 게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치료받고 누워 있는데 외가리가 이게 창문으로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지, 구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놈의 외가리 내가 아주 쳐 죽여야겠다. 그리고 목도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목도를 휘두르는데 얘가 외가리가 부리로 물어서 부러뜨리고 그걸 아삭 깨물어서 꽤 세다. 산산조각을 낸다. 그리고 말을 하지, 어머니가 살아있으니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하는데 이때 얘는 겁도 없이 맨날 뭐 생물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물고기랑 개구리떼가 막 나와가지고 물고기가 막 어쩌저쩌 얘기를 하고 개구리떼가 얘를 감싸요. 간지러워서라도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닌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 그래서 막 오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때 나츠코가 효시를 쏘지. 그 윙 소리 나는 거. 우리 효시라고 하면 뭐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울리는 화살을 얘기하는 거잖아. 울리 화살. 그치. 요게 이제 애들이 혼비백산 흩어지고 마이토는 기절을 한다.
그리고 저택에 이제 자기 방으로 마이토가 돌아왔는데 옥도 분명히 부러졌잖아. 근데 그대로 있어. 근데 들어보니까 그 외가리가 부신 그 형태로 산산조각이 난다. 그때 할머니가 그 7 할머니 중에 한 명이 와서 이 저택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뭐 옛날부터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츠코는 임신했잖아. 벌써 동생이 있잖아요. 입덧이 심해서 알아 누워 있는 상태인데 뭔가 가서 문병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마이토가 가서 인사 좀 해. 뭐 그런 정도. 아직 그랬더니 대면대면해. 네, 진짜 그냥 뭐 빨리 낳으세요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치. 감정이 없어.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게 적응이 안 되지. 아 근데 2번데 그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나? 어렸을 때 봤다고 하잖아. 아, 그래요? 그래서 아가짱 때 봤는데요. 이렇게 많이 컸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모는 기억을 하지만 얘는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 그렇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마이토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째 전투를 준비를 해. 그러니까 나츠코 방에서 담배를 슬쩍 해서 이 집에 고용되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줘서 뭐 칼을 갈고 그다음에 이 칼로 활을 제작을 합니다. 못 잘라가지고 앞에 붙이고 막 그랬던 것 그쵸. 같은데. 막 잘 만들더라고. 손재주가 좋아. 역시. 근데 활의 성능이 아직까지 형편없는데 이 화살에 그 외가리 깃털을 다니까 갑자기 성능이 급 향상이 되지. 그러다가 이 마이토가 밤에 나츠코가 이 저택 앞에 있던 숲으로 가는 걸 목격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뭐 이렇게 책상에 쌓여있던 책을 떨어뜨리고 이걸 정리하던 중에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발견을 하지. 그걸 펴봤더니 어머니 글귀가 앞장에 써 있어. 그 뭐 먼 미래 정도는 아니지만 나중에 자라서 이 책을 볼 마이토에게 뭐 이런 글귀가 써 있고 얘가 책을 보다가 막 울어. 이 책 내용이 되게 궁금해지긴 하더라고. 얼마나 감동적인. 한국에 출간이 돼 있던데. 돼 있어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로 출간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막 울어. 그 우는 이유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만 알겠지. 실제로 어머니한테 이 책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밤에 나간 나츠코가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토는 활을 들고 이제 숲으로 나츠코를 찾아 나섰는데 분명히 함정인 줄 알아도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탑에 입성을 하게 돼. 근데 이 할머니 키리코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분만 얼굴 형태가 좀 길쭉해가지고 다르더라고. 다른 다 달라. 7명을 다 개성 있게 만들었어. 그렇긴 한데 다른 애들 다 넙대대한데 얘만 길쭉해. 넙대대라기보다는 그 비율이 머리가 크고 키가 좀 다 작은 약간 다 허리가 굽었죠. 그래서 7 난쟁이를 연상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이제 문이 막 닫히고 함정이지. 외가리가 나와서 안내를 받아 가는데 정말로 그 죽은 어머니가 누워 있다. 외가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어머니인가 아닌가 가서 만져보니까 녹아내려. 외가리가 이제 또 비아냥되지. 안 만졌으면 또 오래 갔을 텐데. 물 같은 걸로 만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활로 외가리를 겨누고 이 외가리가 이제 도발을 하죠. 또 한 발밖에 없는데 맞출 수 있겠어? 쏴봐! 쏴. 들어와. 했더니 쐈다. 근데 당연히 이제 피했지. 근데 이 거의 연두죠, 연두. 화살이 연두 화살이어서 돌아서 이 외가리가 남자 형태로 바뀌잖아. 이게 부리를 열고 머리가 나오는 약간 그런 비슷한. 네. 이 부리에 적중을 한다. 그랬더니 뭐 7번 깃털이 자기 약점이래나 이 알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걸 관장하는 듯한 어떤 수염덥수룩한 뭐 큰 할아버지겠지. 그 남자가 외가리한테 명령을 내리지. 안내해라. 그랬더니 여기 있던 모든 등장인물이 바닥에 가라앉는다. 그렇게 도착한 게 아레세상. 바다의 나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여기는 이 세계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배경이 그렇다기보다는 바닷가에 왔는데 바다 저편에 엄청나게 많은 범선이 움직이고 있어. 근데 여기에 키리코, 나중에 보면 키리코지. 누가 봐도 키리코인 게 옷이 똑같다. 그 수레바퀴 무늬가 된 옷을 입고 있어요. 맞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젊은 여자 키리코가 나와서 저건 환상이다. 그리고 무덤 앞에 이제 황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 뭐라고 문구가 써 있었는데 뭐 죽음 어쩌고 뭐 이런 거였어. 근데 갑자기 펠리컨들이 막 날아붙여서 이 마이토가 떠밀려서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랬더니 요 위기의 순간에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온 그 여인 키리코가 불 채찍을 휘둘러서 펠리컨을 쫓는다. 그리고 무덤을 진정시키고
이 마이토와 함께 배를 타고 자신의 거처로 뭐 이동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키리코가 이제 배로 이동하면서 요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해줬지. 그래서 여기는 죽은 자가 더 많은 세상이다. 그리고 저 죽은 자, 사람이 아닌 자들처럼 보이는 애들은 살생을 하지 못해서 자기가 이제 물고기를 또 잡아서 가잖아. 막 배를 잡아서 요거를 막 해체를 하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생가치히로랑 매치가 돼 보이는 장면인 것 같아. 거기도 이 세계로 간 치히로가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여기서도 마이토가 생선 해체를 하게 돼. 이걸 해야지 뭔가 가르쳐주고 너 먹여줄 것 같고 막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점들이 너무 동호 반복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때 치히로도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갔고 그 이 세계에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모험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데 이 작품 역시도 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제 돌아가는 일상이 여기는 괴로운 일상이 거기는 이제 행복한 일상 그런 느낌이긴 하죠. 엄마를 또 찾아서 같이 나가는 새엄마. 그리고 어쨌든 가족을 찾아서 이 어린애한테 책임을 떠넘겨서 네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뭐 의무감과 사명감을 안겨주고 그걸 해결하게 만드는 그런 점들이 꼭 닮았죠. 근데 이제 세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그냥 어떤 배경만 바꿨지 그냥 이야기의 구조 같은 경우는 너무 동일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더라고. 저는 그냥 톤이 너무 달라졌다 그 생각은 들었고 톤은 다르죠. 이야기가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다 보고 났는데도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이분이 마음이 되게 급했나 보다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 이게. 예전에는 확실하게 그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환경 얘기를 한다던가 그 어떤 얘기가 있어도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분의 장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내가 뭘 본 거지? 그냥 뭐 화려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에 좀 의문이 좀 많이 들긴 했었어요. 저는 생가치히로랑 뭐 다시 한번 비교를 하자면은 그 유바바의 온천 온천이 맞나? 맞아요. 온천이죠 뭐 그거. 료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료칸. 한데 료칸. 온센 료칸이잖아. 그 세계가 그 치히로한테는 이제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세계로 보이진 않죠. 네. 근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 세계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일단 이 어린아이가 거기에 던져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위험해 보이고 적도 굉장히 많고 적대시하는 캐릭터들도 많고 심지어 식인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하지. 그 인꼬들이 다 그런 거잖아. 네. 그리고 그 세계조차도 궁극주의로 이루어진 세계처럼 보이고 근데 얘가 원래 살던 세상도 마찬가지야. 전쟁 중이고 궁극주의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세계고 그래서 그런 점은 완전히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행복했던 아이가 뭐 또 다른 세계로 가서 조금 고생하고 일상으로 돌아온다가 아니라 뭔가 상처를 떠안고 굉장히 그 힘든 세계에 있던 소년이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떤 환상 세계로 가서 다시금 탈출해서 왔더니 이 세계는 가까스로 전쟁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원래 자리로 또 도쿄로 돌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완전히 달라졌을까? 그러진 않다라는 결론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억도 어차피 서서히 사라질 거야. 거기서 겪은 모험이나 이런 거 남지 않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거리는 있는데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진 않는 건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네가 겪고 뭐 했던 게 너의 자양분은 아니야. 굉장히 쓸쓸한 결론을 향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생선 해체라는 노동을 하고 와라와라라는 존재를 설명을 해주지. 이것도 거의 뭐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늘 나오는 그런 귀여운 존재들이죠. 네. 그러니까 모노노케 모노노케 힘에서도 그 숲의 존재, 약간 그런 비슷한 애들 있지. 그리고 결국은 이 생선 해체를 하다가 뭐 내장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마이토가 쓰러진다. 그리고 이제 키리코의 집에 갔더니 이제 식탁 아래에서 얘를 또 재워. 여기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나봐. 할머니들 인형에 둘러싸여 있다가 눈을 뜨죠. 이게 일종의 결계죠. 주위에 뭐 그 해치려는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조금 더 나중에 부연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탑이라는 게 여러 세계를 잇는 공간처럼 묘사가 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도 어떤 하나의 세계일 뿐이고 그 탑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인데 뭐 구체적이진 않지. 그렇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멀티버스를 얘기는 하고 있어. 왜냐면 같은 존재가 거기선 다르게 표현이 되고. 그렇지. 그렇죠. 뭐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이토는 한 명밖에 없었거든. 등장한 그렇네요. 거는.
자 그리고 마히토는 이제 키리코라는 사람이 그 할머니 키리코랑 동일 인물인 걸 알아내. 하지만 이 키리코끼리는 인식하지 못하지. 그렇죠. 자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던 중에 그 와라와라가 승천하는 걸 목격을 합니다. 이 와라와라는 승천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막 물고기 해체하고 얘네들이 뭐 영양분을 흡수한 것 같이 보여. 네, 그럼 커지면은 인간 세상으로 가게 된대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연히 인간으로 태어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때 그 펠리컨 떼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 와라와라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마히토는 놀래서 안 돼. 놈들아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것 같이 보이는 힘이 소녀죠 이거는. 네, 힘이란 소녀가 불을 쏴서 펠리컨을 저격을 한다. 그런데 사실 마히토 입장에서는 힘이가 하고 있는 행동도 말리려고 하지. 쏘지 마. 왜냐하면 그 쏘는 불길에 와라와라도 타고 있거든. 그렇지. 결국은 적지 않은 희생이 필요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지. 그런 다음에 이제 마히토는 밤에 죽어가는 펠리컨 하나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라와라를 잡아먹는 거는 이 세계에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별로 없다. 우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마치 이 세계의 섭리 같은 거에 불과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존재 자체 너무나 인공적인 존재잖아. 불을 사용하는 인간이니까. 네. 그런 존재가 관여함으로써 마치 뭔가 이 사이클이 불안정해진 것 같은 그런 운율도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결국 소녀는 죽은 펠리컨을 묻어주고 자기 막 죽여달라고 했는데 결국 죽이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렇지. 그리고 외가리 남자가 나타나서 이걸 지켜보다가 내가 나츠코 너 찾고 싶지? 내가 안내해줄게. 근데 거절을 처음에는 하죠. 뭐 이렇게. 자 다음날 마히토가 이제 물을 깃던 도중에 이제 외가리 남자가 다시 제안을 하지. 그랬더니 뭐 그 7번째 깃털을 막 찢느니 막 이거 찢으면 너 아프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협박하다가 이제 차여가지고 이게 사고로 찢어지게 됐어. 그랬더니 이 외가리가 기절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키리코는 차를 마시면서 둘이 화해해라. 그러면서 조금 재밌는 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외가리는 거짓말쟁이일까 아닐까? 거짓말밖에 안 하고 뭐 어쩌고 그런 예전에 모순에 대한 그렇지, 얘기 있잖아. 그런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 막 키리코가 막 폭소를 해요. 그 외가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지. 라고 하니까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뭐 약간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한참 했던 것 같아요. 둘이 그래서 사실은 외가리가 적이었는데 점점 약간 뭐랄까 동료처럼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미야자키 같아. 하야오의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라퓨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해적들한테 쫓기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거의 조력자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같이 움직인다.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뭐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리고 영어 제목이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더보이 앤더 헤롤인가 해서 외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짝이고 목소리가 쓰다 마사키고 그러면은 당연히 같이 다닐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키리코가 둘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같이 그 나츠코로 찾아가봐라라고 이제 주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외가리 남자와 동행을 하면서 모험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너가 부리에다 구멍을 내서 내가 못 날어. 그랬더니 얘가 또 손재주가 좋으니까 또 코르크 같은 걸 만들어서 끼워주지. 근데 중간에 한번 그 구멍이 맞는 것 같아서 배신을 하려다가 걸려요. 그렇지. 실은 안 맞았어.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신 안 하는 것 같은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네. 아 얘를 믿어야지 안 그럼 저거 뽑아버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나 보죠. 아니 왜냐면 잘 뽑힐 수 있겠다 그 생각한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걸어가다 보니 대장장이의 집이라고 하는데 네. 이미 대장장이는 사라졌고 인꼬들이 점령 중입니다. 여기 인꼬 들을 때 뜬금없었는데 얘네들 그냥 멍청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식인 인꼬였잖아. 그러니까 앵무새라고 번역이 됐지만 들리는 건 인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형태를 한 인꼬지. 그러니까 그 수인화된 인꼬들이 그렇지. 엄청나게 많아. 네.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훨씬 많았어. 네. 그러니까 외가리가 유인할 때 저기 들어가서 통과해야 했는데 의미가 아내가 없다. 훨씬 많았고 이제 곧 스튜가 될 상황이었지. 근데 이때 갑자기 불꽃이 일면서 희미가 나타나서 인꼬들을 공격하고 불꽃이 있는 곳이면 얘랑 아무데나 막 등장할 수 있나 봐. 희미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마히토를 그 불 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데리고 가죠. 이름도 힘이잖아. 그래서 마히토가 이제 포털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도착한 곳은 희미의 집. 그리고 늘 지브리에서 먹는 거? 엔터테인먼트로 나오는 먹는 장면. 너무 이 잼이 줄줄. 말고 저렇게까지 줄줄 나야 돼. 아까 말했던 그 피 나오는 장면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좀 노린 건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이렇게까지 들었어요. 할 건가 나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보면서. 근데 맛있게 보이려고 했던 장면인 건 확실하고 뭔가 더 의미를 담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 허겁지겁 먹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 버터랑 잼을 너무 많이 발라서 그 빵으로 막 범벅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때 그 나츠코를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여동생이다. 이모토 하면서 그러면은 히미는 누구냐? 엄마다. 엄마다. 그러니까 엄마의 어린 시절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 히미는 이제 나츠코가 현재 그 산실에서 출산 준비 중이라고 자기가 그 탑으로 안내해 주겠다라고 해요. 갑자기 파티가 바뀌었어. 한편 현실에서는 이미 3명이나 사라졌지. 그렇지. 나츠코 그리고 마이토 그다음에 할머니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서로 시공간이 처음에 이때까지 분리된 줄 알았는데 같이 흘러가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됐어. 야 옮겨간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종된 상태. 멀티버스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수색을 하는데 성과가 없던 와중에 할머니들한테 이 마이토 아버지가 그 탑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탑을 지은 게 아니라 탑이 하늘에서 내려왔대. 내려와서 처박히는 그 장면도 이제 구상화돼서 보여주고 그 후에 그 큰할아버지가 거기 매료돼서 사람도 많이 죽는데 공사를 크게 벌여서 그 탑을 나가버린 감싸는 거죠. 어떤 건축물을 지은 것처럼 보이지.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할머니들 얘기로는 마이토의 어머니조차도 어릴 적에 카미카쿠시 된 적이 있다. 근데 돌아와 보니 그냥 멀쩡하게. 카미카쿠시? 네. 행방불명이 됐다. 이게 행방불명이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생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카미카쿠시는 이제 신이 감췄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사람의 인공적으로 의해서 뭐 이렇게 사라졌다, 인력에 의해서 사라졌다가 아니라 정말 약간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며칠 사라졌다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면 카미카쿠시라고 하는데 이 마이토 엄마도 카미카쿠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1년 후에 돌아왔는데 1년 후였어요. 근데 그냥 그때 기억이 전혀 없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자기 기억 못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의도적으로 그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과 이게 약간 그 대조적인 그 대칭점에 있는 작품을 구상한 듯한 느낌마저 받을 법해. 행복 버전, 불행 버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소년 소녀. 그리고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객들도 그 희미가 이제 젊은 시절 딱 그구나. 그러니까 시점이 되게 여러 시점이 모여 있구나. 알 수 있게 되죠. 그때 갔을 때 이제 만난 거죠 여기서 이제. 그렇겠네.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마이토의 이 세계를 가보면은 히미야 탑으로 갔어요. 근데 탑이 자신 세계와 똑같아. 왜? 탑이 모든 세계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면 아메리칸 차베즈 같은. 뭐? 아메리칸 차베즈 몰라요? 그렇게. 아메리칸 차베즈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멀티버스가 여럿인데도 아메리칸 차베즈는 유일하다고 그랬어. 맞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나왔던. 그래서 이 탑이 다 연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탑을 구성하는 돌이 얘네들한테 이제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막 저릿저릿하게 막 느끼잖아. 전투 공격. 돌들이 싫어한다고. 공격하고 있는 걸로 느끼고 가보니 수많은 문이 있고 번호표가 붙어 있어요. 너 가는 길은 여기네 하고 원래 세계로 가는 문 앞에 도착을 했어. 근데 아직 못 데려갔잖아. 그치. 나츠코를 데려가야 되는데. 근데 인꼬들이 막 다가오니까 문을 열고 현실로 갔어. 여기서 이제 그 손잡이를 놓치면 안 돼. 밖에 나가 보니까 손잡이가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잡고 있어. 그거를 탑으로 오던 아버지가 본 거야. 그치.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문을 막 밀고 인꼬 군단이 밀려 나오기 시작해. 그런데 이 세계로 오니까 그 수인화됐던 인꼬들이 그냥 인꼬가 돼서 날아가더라. 그래서 그냥 똥밭이 된다. 개똥.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이톤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같이 힘이랑 다시 돌아갔죠. 네, 이 상태로 난 여기서 남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 해서 가니까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인꼬가 됐다 막 그러잖아요. 그치. 봤어 심지어. 결국 이제 마이토 히미는 이제 다시 이 세계로 가서 나츠코의 산실로 갑니다. 나츠코한테 카상 그래. 드디어 이제 카상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나츠코 같은 경우는 마이토를 거부해. 내가 왜 네 엄마야? 꺼져! 거의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산실에 나츠코를 감싸고 있는 금줄 종이 같은 것들이 있어. 이게 갑자기 마이토를 막 공격하기 시작해. 막 감싸 안고 약간 테이프 느낌으로 몸에 달라붙어. 자꾸 달라붙어서 떼어내도 자꾸 달라붙는 약간 거죠. 찰과상이 생기는 듯한 그런 효과. 그래도 뭐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지만 결국 밖에 있던 히미가 마이토를 데리고 나오고 이 불을 쓰내니까 종이를 다 태웁니다. 그런데 이제 돌의 파장 때문에 아까부터 공격을 했잖아. 저릿저릿 히미도 기절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 이제 꿈에서 큰할아버지와 대면을 하는 것처럼 보여. 마이토가 이제 보는데 큰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무슨 블록 같은 걸 이렇게 세우고 있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지 나중에 근데 보면은. 보면은 세울 수 없을 만한 구조로 돼 있어요. 막 구 위에다가 뭘 놓고 막 이래. 그러다가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아 이제 이 세상을 하루 더 버틸 수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지문같이 생긴 바위 아래로 얘를 데려가서 자신의 후계가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하지. 그래서 후계가 되면 이제 블록을 이렇게 세우면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아 사실 네가 이걸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까지 간파해서 제안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알면서 왜 물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떠 마이토가. 얘가 꿈에서 얘기한 게 맞겠지? 인꼬 군단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또 스튜가 될 위기에 처한다. 근데 이때 외가리 남자가 구해준다. 그리고 잠입하지 이때. 인꼬 군단은 현재 또 축제 중이야. 왜? 희미가 희미를 잡혔거든. 거물을 잡았다 이거지 뭐. 그래서 인꼬 대왕이 희미를 이제 그 큰할아버지, 그 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요 세계에서는 그 희미가 잘못했다. 그래서 처벌해 달라 하고 이제 그걸 넘기고 뭔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난 그래서 여기 요 인꼬대왕 나오고 막 이런 과정이 여기서 큰할아버지가 약간 요 세계의 천황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그 천황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권력을 막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게 딱 연상되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2차 세계대전 그때 이제 뭐 대동아 뭐 이런 걸 꿈꾸고 결국은 어떤 그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 그 명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불을 바치는 거야. 희미가 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가 다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거야. 그치.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이제 생각이고 애들이지 않고 얘네들이 전부 다 그런 어떤 제국주의 세계로 보이잖아. 인꼬라는 애들은. 네. 뭐 그래서 이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외가리랑 마이토가 이 인꼬대왕이 못 가게 하려고 막 뒤를 쫓는데 다리를 다 부숴가면서 다 잘라내 버리면서 인꼬왕이 갑니다. 나중에 쿠니무라 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재밌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가다가 이제 할아버지는 인꼬대왕을 이제 막 설득을 하지. 뭐 그렇게 됐고 마이토도 이제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블록을 안 쌓으려고 했던 거는 이 블록이 결코 좋지 않은 블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너한테 쌓으라고 하는 거는 선의로 가득 찬 악의로 물들지 않은 블록이다. 이제 쌓아 네가 해라고 하는데 또 마이토는 거절을 해요. 왜? 내가 악의를 가득 차 있다. 상처가 그 항상 옆머리에 있었잖아. 네. 그래서 얘가 항상 그 모이칸 머리라고 돼 있잖아. 한쪽만. 나 그래서 이게 포스터에서 얘 포스터가 아니라 뭐 이미지인가 광고 이미지고 얘 땜빵 머리 하고 있어. 쟤는 왜 저 머리를 하고 있지 생각했는데 이래서 그런 거였어. 그렇죠. 근데 이거 봐라, 내가 자해한 그런 거다. 그 사실 자기 불에 못 이겨서 뭐 이런 느낌도 있었잖아. 네. 성질머리 아주 고약한 놈이요. 이런 애가 천황이 돼봐 그냥 아주 세상을 그냥 피로 물들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다스릴 만한 깜냥이 아니다. 나는 원래 세계로 가서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선언처럼 보이기도 해.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할 그 세계는 이미 네가 돌아갈 세계는 불바다가 될 거다. 그런데도 간다고 하고 왜? 거기서도 나는 충분히 외갈이나 뭐 힘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외갈이 그때 약간 감동 먹었잖아요. 아, 도모다치? 도모다치? 이때서야 진짜 친구가 된 거지. 네. 이때 근데 인꼬왕이 이제 블록 따위 뭐 누가 세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막 세워. 이때 그랬지. 저 큰할아버지가 얘 배신할 줄 알았다면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세울게 막 이렇게 달려든 거죠. 세우는데 막 흔들려서 쓰러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칼로 일도양단을 해버려요. 아 역시 군국주의 군인답다. 그러면서 탑이 무너지면서 이 세계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바다도 갈라지고 나치코도 산실에서 뭐 그 현실로 가는 문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러니까 막 세계가 완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희미도 이제 같이 가자. 여기 다 망해가잖아. 근데 난 나의 문이 있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거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 나 나오면 너 죽어. 나저 불에 타. 이 얘기까지 해줬어. 그치. 근데 너를 낳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안 갈 거야. 라고 이 힘이 조그만 게 얘기를 하더라고. 용감해. 그러면서 둘이 포옹을 하고 너를 낳는 기쁨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나의 길로 가겠다. 만약에 얘가 안 나오면은 얘는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토는 아니 사실. 그 마이토랑 같은 공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친구로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임 패러독스 아니요 그럼? 그런 그럴 거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어머니의 역할을 끝까지 해내겠다? 라는 뭐 의지지 뭐. 그런 의지를 선보이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된다. 이 순간이 없었으면은 영원히 아마 마이토는 어머니와 이별하지 못했겠지. 마지막 순간 보지도 못했어. 죽음의 순간을 뭐
함께 하지도 못했고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응어리로 남아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치유를 해내고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잖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살다 보면은 치유되는 상처로 우리가 생각되기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큰 모험과 만남으로 그렸다. 심지어 재회로 그렸다. 초면이지만 재회로 그렸다라는 그런 방식의 판타지가 가미가 돼 있는 거겠지. 자 그리고 결말.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다시 현실로 막 밀려들어온 인꼬들은 또 이제 똥밭 만드는 또 작은 새가 되고 그때 이 세계에서 굶주렸던 펠리컨들도 이 현실로 와. 아 여긴 물고기가 많아 이러면서 왔겠지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태계는 파괴되고 외래종이야. 그리고 외가리도 이제 와가지고 외가리는 원래 여기 왔다 갔다 하던 존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마이토한테 물어봐. 너 다 기억해? 저기 안에서 있었던 거? 그때 기억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잊어버리는데 근데 너도 어차피 잊어갈 거야. 왜 안 잊어버렸냐 했더니 주머니에서 돌조각 하나를 꺼냈는데 여기에 이제 부적의 힘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할머니 인형도 하나 있었어. 그게 갑자기 주머니에서 슉 나오더라고. 그래서 키리코 인형이 키리코 할머니가 되고 이러면서 뭐 일단락 되면서 그다음에 1년 후 나츠코의 아이도 태어난 것 같고 꽤 컸더라고 동생도. 전쟁도 끝나고 그리고 2년 뒤에 가족들은 다시 도쿄로 돌아간다.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담백하게 마무리가 그냥 되더라고. 문을 탁 닫고 가면서 끝이요. 문 닫고 바로 그냥 파란색 그 화면. 자막 올라가는 고화면. 뭔가 그래서- 이렇게 끝나도 되나 싶을 때 끝나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전개가 처음에 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 저 외가리 뭐야? 막 이러고 보다가 어느 순간 틱 끝난 느낌이 나서 되게 좀 많이 그래서 이것도 그 저는 몰랐는데 그 관계자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네.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생가치히로가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거울면, 거울상 같은 걸 한번 달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세계. 그러니까 거기가 왜 행복하지?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현실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기는 언제일까? 일본이 전쟁에서 막 패배하기 직전.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소년 이런 거를 설정을 한 다음에 어차피 떠나간 곳에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보여주고 이 소년을 하여금 뭐 그 상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스스로 치유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불바다가 됐다라고 될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이미 예언한 그 세계로 와서 다시금 새로운 가족과 살아간다 이런 거잖아. 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성장이 이제 굉장히 이 거장의 어떤 상상이 발휘된 그런 새로운 공간과 그런 곳에서의 모험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즐길 만한 이야기가 됐고 오히려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아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미면에서 따지면 생가치히로 쪽이 또 직관적인 재미가 더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세계를 구현하는 것도 그쪽은 좀 차근차근 뭔가 알아먹기가 되게 쉬운데 여기서는 이 세계가 진짜 굉장히 좀 규칙을 약간 이 양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는 세계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상업적인 면의 재미는 좀 덜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불쾌한 이미지를 대놓고 전시한 게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인고 좋아 보이나? 약간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 그렇죠. 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나츠코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나츠코 스스로도 그걸 도망쳐 온 거잖아. 그쵸. 그 세계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으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더러운 네. 세상.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닌 언니의 그 아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왔다. 당연히 여기에 의미가 없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만든 세계가 아님에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세계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된다. 어쩌면 제목이 의미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 제목을 그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뭐가요? 한국판 제목을 원래 제목은 뭐 보이 뭐 이거예요. 그건 영문 제목. 영문 제목이고 똑같아. 아 그래요? 김이다치와 도 이키루카. 이 제목이 더 똑같아. 낫네 그러면. 그런 걸 한 거고 이거를 영문으로 옮기면 되게 웃겼겠지. 뭔 말인지 진짜 몰랐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저의 해석만 많이 내놔서 그렇고 갑자기 한줄평? 한줄평하고 마무리할까? 저는 불친절하지만 메시지는 같다. 살아라. 아, 제목이 이거니까요.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기가 어려워졌다. 동호 반복. 근데 말을 하면서 네. 처음에는
되게 거의 동호 부정적으로. 반복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을 많이 나열했구나. 그걸 의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단순히 동호 반복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 단순히 동호 방법으로만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왜 자꾸 여기다 왜 강요를 하는데 어. 이거 반격인가 저번에 했던 거에 대한? 유바바의 온천 뒤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저 이 작품이 아주 훌륭한 걸작이라는 생각은 그다지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네. 그런 최고 작가 비교하면은 뭔가 더 뒤에 만들어졌고 이래서 그래서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앞에 했던 거를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정도는 나아간다는 느낌.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굉장한 세계에서 또 다시 전혀 겹치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도 뭐 한 두 걸음 더 나아간 것 같네.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실 것 같아. 워낙 정정하시고 그래, 은퇴 계속 창작력- 반복하면서. 창작력도 뭐 엄청나시고 다행이지. 그리고 후배들을 못 믿잖아. 아니 자기 아들도 못 믿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완전히 그 최야의 그 원작 만화가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시 다 자르고 막 그래, 자기 혼자 하고. 자기 아들을 제일 못 믿지. 안타까운 일이네. 개드전기인가 그게 결국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완성시킨 거 아니었어요? 자기 제일 아들만은 유명한 일인데 네. 미야자키 고로 그 개도전기 그 시사회 때 중간에 일어나서 나갔대. 맞아, 무슨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다고. 일어나서 나가버렸대. 아이고 저런. 아들 마음에 아주 대못을 박아버렸구만.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아주 잘난 할아버지니까. 더 만들세요 많이. 자 다음 577화도 지브리 예. 작품이고요. 자 9번째 지브리 특집은 천공의 송 라피ュ타. 다다다다다다. 거기까지. 자,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